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배열을 메모리 잡는 큰 방이라고 했습니다. 큰 방 안에다가 값들을 이제 쌓아놓고 일괄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데이터를 굳이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일괄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메인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메인 메모리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긴 한데 임시로 갖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임시로 갖고 있다는 거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전원을 꺼버리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왜냐면은 이제 메모리는 데이터를 엄밀히 말하면 저장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게 비트를 나타내는 그런 전구 단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돼 있죠? 통하게 되면은 그때 전기의 저항을 받아서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곧 꺼져요. 꺼지기 전에 전기가 다시 또 흘러서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계속 전기를 흘려보내고 이 전기를 계속 보내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을 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상태는 표현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데이터를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게 전원이 꺼지게 되면은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전기가 이제 끊어지기 전에 저희는 이거를 어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그 저장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하드디스크가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쭉 기록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정렬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5가 앞으로 가야 되고 2가 그 다음으로 가야 되고 자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이런 것에 특화된 녀석은 이제 요 디스크가 아니에요.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스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판이 있고요. 그 원판을 이제 나누는 이제 트랙이 있습니다.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트랙이고 그 다음에 트랙을 또 나눠서 이제 섹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이렇게 암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축을 통해서 얘가 드득드득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저희가 기록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시퀀셜하게 액세스하는 것은 되게 잘하는데 이거를 랜덤하게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기다 데이터를 추가하겠다고 하면 여기는 데이터를 밀어야 되잖아요. 밀어서 데이터를 다시 만드는 것도 얘가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겠다, 데이터를 막 편집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녀석은 저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녀석이 있다면은 이 녀석이에요. 얘는 이제 아무렇게나 막 메모리 공간을 여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이렇게 해도 얘는 부담이 없어요. 이런 녀석 우리가 랜덤 액세스에 이제 특화된 녀석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을 사용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러면 큰 방을 만들게 되겠죠. 큰 방을 만든 다음에 이제 얘를 다 올려요. 일단은 편집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정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옮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쭉 올리고 그 다음에 바꾸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근데 이렇게 바꾸는데 얘는 랜덤하게 액세스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되게 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시퀀셜하게 쭉 옮겨 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옮기는 작업은 얘가 또 잘하죠. 디스크가. 시퀀셜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편집하거나 뭔가 그 데이터에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일단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열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려요. 올리고 작업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압축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올려요. 올린 다음에 압축을 하고 저장하죠. 그리고 다시 또 뭐 그래픽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사용자에게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로드하고 이제 편집을 하죠. 랜덤하게 데이터를 막 바꾸고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메모리에 올려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게 돼요. 저희가 지금 만드는 성적관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녀석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로드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출력하려고 보니까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국어 성질 한번 로드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10점, 20점, 50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데이터 올렸다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렬된 그런 데이터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디스크에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 메모리에 다 올렸다가 여기서 정렬하고 그 다음 다시 그 녀석을 보여주거나 또 정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방법을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배열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예, 오늘 학습만 이렇게 다음 시간에 배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